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좀 여러분과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요새는요, 가족의 의미가 다양해졌고, 핵가족화되었고,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어찌되었던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커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는 동안에 부모님은 어느새 늙어 가십니다. 이제 그 부모님의 노동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돈벌이는 못하시고, 게다가 이제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가는데 이제부터 이제 가정의 짐이 되는 겁니다. 가족 농사에, 자식 농사에 성공하신 분들은 자식의 부양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식 농사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저 자식들이 서로 핑계대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그 자식이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거나 유명의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실버타운이나 유료 양로원에 갈 수 있지만 그 실버타운이나 유료 양로원이 집처럼 편안할까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입주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식사질이 좋고 잠자리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단체 생활에 대한 제약 아주 많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일종의 감옥과 같다고 할 수도 있죠. 설령 내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도 함부로 먹고 싶은 음식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 사 먹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할까요? 국가에서는요, 신체 질병이나 치매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낸 장기 요양보험으로 1인당 약 12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대략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실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들은요, 현대판 고려장의 매장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대부분 6인실이고 한 명의 간병사가 교대로 노인들을 돌봅니다. 근데 이 노인들이 스스로 샤워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대충 목욕시켜주고,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기저귀를 제때 갈아야 되는데 이걸 갈아주지 않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텔레비전에 뉴스거리로 뭐 신체를 묶었다, 팔을 묶었다 뉴스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노인의 신체를 구금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에 나오면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이 노인 요양제도를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주하면 가뜩이나 허약해진 노인들에게 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요로 감염으로 인한 신위염을 일으킵니다. 이 신위염은요, 똥이나 오줌 찌꺼기가 요로를 타고 콩팥에 이제 가서 이게 신위염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노인들은 항생제를 쓴다 해도 이게 자주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사들이 제때 그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항문을 닦아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사들은 남의 부모 항문 닦아주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인들을 방치해둬가지고 이제 어느새 노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죽음의 길로 이제 앞장서서 가시는 거죠.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요양병원에 항의해봤지만 그때뿐입니다.
부모는요, 10명의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은 한 명의 부모도 모시기 어려워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할까요? 주변에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둔 84세 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요, 정정하셔가지고 혼자서 잘 지내시다가 이제 어느 날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서 큰아들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 아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간 사이에 그 집안일도 도와주었고 그랬지만 어느 날 그 실족을 해서 휠체어에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맡깁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요양원에 가서 허리를 고쳐오면 다시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4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그 4천만 원을 얼른 자기 아들 전셋집 마련하는데 보태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딸이 그 소식을 알고 펄펄 뛰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모셔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모셔가면 자기에게도 또 짐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4천만 원을 준 전세 자금은 그냥 할머니의 유산 정도로 취급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요양보험제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이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양심을 가지고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한다면 이익은커녕 큰 적자를 볼 것이고, 양심을 좀 가리고 좀 운영하면 수지 맞는 장사가 됩니다. 보통 이 데이케어를 비롯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국가에서 우리 세금 낸 걸 가지고 1인당 120만 원 정도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노인을 집에서 돌본다고 하면 가족 요양보험제도로 약 60만 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60만 원 가지고서는 노인 부양할 그런 경제적으로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그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식집에 가서 일하면 180만 원을 법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60만 원을 내도 한 달에 120만 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노인을 그냥 집에서 60만 원에 모시고 있다면 자기 시간적, 경제적으로 다 뺏기는데요. 그래서 이거 국가에서 오히려 현대판 고려장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나,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다음에는요, 우리나라 그 노인 요양제도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제가 파헤쳐서 올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